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생각보다 견조한 실적이 잘 발표가 되어서 시장이 좀 안도하나 했는데요. 하지만 곧이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 이야기 때문에 투심이 또 한 번 위축되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앞으로 유럽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는데요. 이 발언 이후 뉴욕장도 좀 급격히 얼어붙었고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급락세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내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수익의 힌트 어떻게 얻어갈 수 있을지 예병곤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예병곤 전문가님께서 또 한 번 단기 투자의 방법 또 중장기 투자의 방법 짚어주실 텐데요. 계속해서 이 강의 함께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먼저 시장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내리고 있는 모습 포착됩니다. 현재 코스피가 2621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0.76%의 하락입니다. 코스닥은 0.14%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세를 양시장 모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시장에 대한 진단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경제 원칙이 있죠. 싸게 사는 것만큼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전체 시장의 규모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똑같다고 치자고요. 자, 우리 앵커님께 여쭤볼게요. 이 물을 통에 담아요, 그죠? 한쪽으로 기울입니다. 물이 어떤 쪽으로 가요? 기울어진 쪽으로. 그렇죠, 기울어진 네. 쪽으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낮아지는 쪽에 시장이 몰린다는 거예요. 이 물을 갖다가 시장 참여자들이라고 보고 기울어진 쪽이 시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쪽에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이게 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은 똑같아요. 그런데 뭔가 이제 좀 많이 떨어진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시장 참여자들이 하나 둘씩 물처럼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높을 때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처가 많잖아요. 주식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코인도 있고, 그죠? 금실물 투자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시장이 불안정하면 어느 쪽으로 돈이 몰려요? 이제 채권하고 금시장 쪽으로 돈이 조금 몰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몰리는 쪽에서 내가 몰리는 쪽에 가서 이미 몰려서 많이 기울어진 쪽에 가서 내가 뭘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은 얼마든지 싼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싼 곳으로 물 따라 흘러가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부분들을 시장 원칙이라고 보고 있는데 돈은 한정적이에요. 금융은 한정적인데 이제 재화가 쓰일 곳은 다양하게 존재한다면 그 중에서 물이 낮은 쪽 이쪽을 선택하지 않는 물이 그러니까 기울어진 쪽 낮게 형성되어 있는 쪽으로 물꼬를 방향을 틀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절대 싸게 사서 좋은 건 없잖아요. 그게 나쁠 게 없어요. 싸게 사는 것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신다면 지금 미국 시장이 한참 지금 많이 올랐죠. 최근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는 거고 그 조정이 들어오는 게 또 많이 떨어져 주면 가격이 메리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장 참여자들이 그쪽으로 몰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너무 높을 때 이게 지금 기울어지고 있을 때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싼 쪽에 가서 즉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의 관점으로 보면 싼 곳을 골라 다니시면 돼요. 골라 다니시면 되고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이 모여서 흘러가는 쪽에 수급을 이용하는 방법이 맞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흔히 추세 추종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보셔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고 투자를 하면 거짓골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좀 불안정한 시기다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재화가 어디로 옮겨가는지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텐데요. 이렇게 돈이 모이는 쪽으로 또 관심을 둬야 하는 것, 추세 추종의 원칙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다양한 우리의 투자 요인들을 짚어주고 계십니다. 또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전략 세워가야 할지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그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전문가님께 바로 본격적인 강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도 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살펴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 기본 강의 중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강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자꾸 주식을 산술적으로 보는 행위는 일단 멈춰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문학이라고 얘기했죠. 인문학. 이게 왜 인문학이냐? 심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사람의 다양한 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리학이 어떻게 보면 기초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이 있죠. 경제. 이런 여러 가지 인문학적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식을 자꾸 산술적으로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수리적 영역, 금융공학에 가깝게 접근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오류를 범하면, 그러니까 오인식 이걸 범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가장 첫 경은 뭐냐? 첫 번째, 매일 경제지 요거 끼고 살아야 됩니다. 정답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광고, 경제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걸 매일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해주고 있어요. 경제지들은 계속해서 로봇 AI 쪽을 계속 강조해 왔어요. 언제부터? 지금 2년 전부터 강조해 왔어요. 2년 정도 됐잖아. 제일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게 2년 전쯤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 경제지를 꾸준히 읽었다면 로봇줄 하나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지금쯤 여러분들 수익률은 엄청났을 거예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어갔으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해 보시고, 이게 WSJ가 월스트리트 저널의 준말입니다. 웬만한 세계 경제의 어떤 중요 기사들은 여기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영어가 가능하신 분이라면, 요새 또 번역기가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영어가 가능하신 분이라면 이걸 꼭 좀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자주 볼 필요는 없어요. 한 번씩 훑어보는 겁니다. 경제지는 조금 정도가 있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주간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두 개 정도 보시다 보면 이미 경제학적인, 경제를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는 능력들이 차곡차곡 쌓이실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우리가 그 실전 강의에서 21일 날입니다. 지난주죠. 지난주 경제지 강의를 했잖아요. 유한양행이 블록버스터 신약 출격 대기한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12만 원 이하에서 딱 접근하면 된다. 왜? 조정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왜? 시장의 불확실성이 아직은 존재하니까. 왜? 3월 20일까지는 감사보고서 시즌이고, 이 시장의 불확실성은 대내적 변수, 즉 감사보고서 시즌이라는 불확실성, 대외적 변수,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존재하니까 그 존재 이유로 봤을 때는 12만 원 이하까지의 조정을, 12만 원을 살짝 깨는 조정을 예측을 해드렸고, 자, 그 12만 원을 깨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분할로 매수 전략을 잡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딱 얘기를 지난주에 정확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이 유한양행의 기사 10개나 있습니다. 제가 그 예시도 뭘로 들려드렸냐면, 명량해전의 이순신 장군, 전하 신하에게는 아직 10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얘기를 예시로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렉나자뿐만이 아니고 인벤티지 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비만약 요거에 대한 얘기도 이미 지난주에 요 신문 즉 경제지를 통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딱 차트 보자고요. 차트 보면 이게 이제 전체적인 유한양행 일봉이고, 자 지난주에요. 지난주면 화수목이니까 자 여기에 이제 월화 화수 월화수죠. 지난주 요때 내가 강의를 했죠. 그리고 12만을 깼어요, 안 깼어요? 11만 8천 원. 요때 강의했습니다. 요 강의한 날이에요. 11만 8,900원까지 깨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올라왔죠. 언제? 화수 이틀간. 바로 올랐잖아요. 오늘도 안 나쁠 거예요. 왜? 이 전하 신에게는 아직 10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자, 유한양행이 얘기를 했잖아요. 뭘 통해서 얘기했어요? 경제지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임상시험 10개가 지금 진행 중이다. 힌트 다 드렸잖아. 정답지 같은 거 다 줬잖아.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의 12만 원의 정도의 흐름 이 잡아낼 수 있잖아요. 왜? 경험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짚어드렸잖아.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경제지에 있어 이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다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경제지는 보지 않습니다. 쉬운 차트를 보려고 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왜? 그렇게 쉬운 길이면 주식시장에서 돈 못 벌 사람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다 성공하죠. 그렇게 쉬운 길이면, 그렇게 쉽게 가서 내가 돈 벌 수 있는 길이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돈 벌어요. 인생을 쉬운 길로 가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일부러 돌아가야 됩니다. 멀리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돌아가야 되는 길들이 있어요. 공부가 그렇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게 돌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간접을 통해서 내가 먼저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가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결코 쉽게 차트로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해봐 이래갖고 쉽게 가는 길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때로는 이게 정말 정석이다 싶으면 분자대로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분자는 큰 길로 가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주식시장에서 분자의 자격, 그만큼 상위 레벨에 가고 싶다면 큰 길로 가세요. 둘러가더라도 큰 길로 가세요. 새길 지름길 없어요. 새길 지름길 가다가 또랑에 빠집니다. 그게 차트예요.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한테 돈 안겨주지 않습니다. 남들이 주는 정보, 그게 그렇게 쉽게 돈 안겨주지 않아요. 왜? 차라리 내가 분석한 게 훨씬 낫습니다. 그들이 10배 간다. 자꾸 수치적으로 이해하니까 그런 거예요. 10배 간다, 5배 간다 그러니까 그거 혹해갖고 눈이 번쩍 뜨여갖고 신봉사 눈 뜨듯이 뻑 떠갖고 이제 가죠. 그러나 또랑에 빠지는 경우가 대다수였을 겁니다. 왜? 쉽게 지름길로 가려 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주식에서 분자의 길을 가십시오. 분자의 길은 커요. 정석적인 길이에요. 그죠? 그 길로 가십시오. 자꾸 쉬운 길로 자꾸 가지 마세요. 이게 훨씬 쉬운 길이에요. 이게 바른 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경제주간지, 매일 경제지 이런 게 왜 중요하다 그래요. 왜 자꾸 얘기하겠어요. 정답지 같았잖아. 딱 보이면 정답지잖아요. 그죠?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
자, 이것도 이제 저번 주에 강의했던 거죠. 돈 얼마 들든 아기 피부 갖겠다. 그러니까 5060 톱스타. 요거 얘기하면서 톱스타 누구 얘기했어요? 브래드 피트의 첫 부인 제니퍼 애니스톤에 대한 얘기를 했죠. 분명히 강의를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톡스가 첫 번째 시장이었고 필러가 두 번째 시장이고 이제 세 번째 시장 스킨 부스터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얘기 했잖아요. 자, 요거에 대해서 왜 지금 이제 돈이, 즉 돈을 갖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 우리나라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 세대로 들어간데 그들은 무병장수만 꿈꾸는 게 아니고 노년을 즐기고 싶어합니다. 근데 쭈그렁망탱이 막 되고 막 허리 굽고 이러면 즐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즐겨요. 그러니 뭐에 신경을 많이 쓴다? 관절이나 어디 미용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돈을 쓰고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울세라 얘기도 했고 지난주에 써마지 얘기도 했고 그죠? 실리프팅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살짝 웃으시네. 그러니까 자 이런 얘기들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종목을 도출했죠. 뭐? 파마 리서치 얘기했잖아요. 자, 파마 리서치 지난주 얘기한 게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얘기했고 자, 조정 들어왔죠. 그리고 화, 수 월요일 살짝 조정 들어오고 화, 수 양일간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찍고 있죠. 그렇잖아요. 이런데 이 정답지 같은 걸 안 보겠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자꾸 주식을 쉬운 길로 해석하겠다고 얘기해버리면 여러분들 분명히 또랑에 빠집니다. 큰 길로 가세요. 돌아가더라도 큰 길로 가세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식을 인문학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 드린 거예요. 제가 이 많은 얘기를 해놓고 그 중에 맞는 얘기 두 얘기만 가져왔으면 제가 나쁜 놈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 두 얘기밖에 하지 않았어요. 경제지를 살펴본 이 두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두 얘기가 정확하게 맞았더라고요. 지금 수도 없이 맞아요. 자, 우리 앵커님께 여쭤볼까요? 공시를 우리가 분석한 게 있어요. 그죠? 네. 공시를 우리가 총 이때까지 프로그램을 2달 가까이 하면서 3개를 분석했을 거예요. 주가 흐름이 어땠어요? 다 올랐어요. 네. 특히 BHI는 많이 올랐죠. 그죠? 그러니까 공시도 정답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거의 정답지와 가까운데 이걸 자꾸 안 보고 분석을 안 하려고 하다 보면 오리온 얘기도 우리 했어요. 그죠? 네. 지금 들어오기 전에 오리온 얘기도 이제 방송 시작 전에 오리온 얘기도 했는데 오리온 실적이 좋았죠. 그죠? 네, 실적 네. 초코파이가 엄청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경제지에서 나왔어요. 그거는 공시 분석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경제지에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오리온의 자회사가 뭐가 있어요? 리가켄 바이오가 있어요. 그 리가켄 바이오의 실적까지 반영이 되고 리가켄 바이오의 주식 상승분까지 반영이 되면 오리온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이미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답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정답지를 자꾸 안 봐. 이유는 모르겠어. 쉬운 길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 그 이유는 모르겠어. 또랑에 빠진다니까 아무리 부모의 심정으로 말려도 계속 또랑에 빠지는 길로 갑니다. 희한하죠? 그렇게 쉬워 보여요. 인생이, 내가 진짜 여쭤보고 싶은데 인생이 그렇게 쉬웠어요? 저 인생이 그렇게 안 쉬웠어요.
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안 쉬웠다니까요. 처음에 뭐 대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인생 쉬운 줄 알았어. 근데 안 쉽더라고. 이게 뭐 사실 뭐 부모님께 물려받은 좋은 유전자 이걸로 지금 살고 있는 건데 재산을 물려받은 게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이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때로는 그 사회 초년기에는 재산을 물려받는 애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왜?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다 보니. 지금 그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님께 더 감사합니다. 가난했기에 그냥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기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쉬운 길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진작부터 깨달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쉬운 길이 있다면 누가 이 시장에서 돈을 잃고 나갈까?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그게 차트만 보고도 답을 알아낼 수 있다. 차트만 보고도 내가 주식에서 수익을 볼 수 있다. 그 쉬운 길이면 누가 못해. 그리고 그게 아마 베스트셀러를 넘어서서 스테디셀러가 됐을 거예요. 왜? 그것만 보면 돈 버니까. 돈 벌고 싶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아니 여기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 중에 나는 돈 벌기 싫어하시는 분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드셨네. 한 분도 안 들었네. 다 보이거든요. 한 분도 안 들었어 지금. 돈 벌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군가 너무 쉬운 길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또랑에 빠지는 길일 수 있습니다라는 위험성은 같이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분자대로행위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멀리 돌아가더라도 그것이 대로고 정석이면 그 길로 가야 된다고. 그죠? 이거 어렵죠. 사실 자 매일 경제지 꼭 봐라. 한 번씩 영어 가능하신 분들은 월스트리트 저널도 봐라. 경제주간지 한 번씩 서점 가갖고 봐라. 서점 가면 내가 왜 경제주간지를 꼭 정기 구독을 안 하고 서점에서 사냐면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앵커님 또 공격해야지. 자, 앵커님 서점 자주 가요? 가끔 갑니다. 가끔 가요? 네. 예. 자주는 안 가고. 네, 그죠? 심심할 때 한 번씩 심심할 때 한 번씩. 나는 교보문고 자주 가거든요. 네. 네. 교보문고 가세요? 네, 저도 교보문고 좋아해요. 교보문고를 가면 책만 파는 건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다양한 걸 팔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 뭘 읽을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젊은이들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어떤 제품을 선호하고 왜? 지금 젊은이들이 읽는 책들은 거기에 보면 갑자기 막 쫙 펼쳐놨어요. 많이 팔리는 책은 쫙 펼쳐놨어. 맞죠? 그죠? 네. 그 많이 팔리는 제품도 쫙 펼쳐놨어. 맞죠? 그죠? 네. 그게 트렌드잖아요, 사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만큼 선호하는 제품이 뭔지를 거기 가면 한눈에 다 보여. 보이는데 서점을 안 가면 몰라요. 정기구독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책으로는 도저히 안 느껴져요. 그게 서점을 가는 거예요. 서점 가면 요새 이런 물건을 많이 찾는구나. 이런 걸 많이 쓰는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다?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그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발품을 팔아야 된다.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 쉬운 길이죠. 그냥 읽기 싫은데 경제주간지 저거 꼭 읽어야 돼. 읽어라 하면 읽어볼까? 이래가 정기구독 신청해요. 그러면 발품 파는 일은 없죠. 하지만 서점의 그 트렌드도 읽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보문고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트렌드, 젊은이들의 트렌드,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읽는 책들의 트렌드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럼 발품을 팔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쉬운 길 선택하지 말라니까. 돌아가더라도 그 길이 맞다니까. 그 길이 훨씬 나한테 유익하다니까. 그 길이 훨씬 나를 또랑이 안 빠뜨린다니까요. 돌아가세요. 돌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 시장을 이겨내고 이겨내면서 진정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진짜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all my heartily saying 그걸 다해서 여러분들께 진정으로 드린 얘기입니다. 꼭 좀 참고하십시오. 돌아가세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주어진 정답지 뭐냐? 공시분석. 공시분석을 꼭 참고하라고 했어요. 공시는 기업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가장 보편타당한 뭐다? 정보예요. 야,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데 이런 은밀한 정보가 아니에요. 공개되어진 가장 보편타당한 정보. 그럼 남들 다 보는 거잖아요. 남들 다 보죠. 근데 공시만 보라 그랬어요. 요 뒤에 무슨 글자가 붙어 있어요? 분석을 하라 그랬잖아. 우리가 공시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이 프로그램에서. 정확하게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자, BHI가 14,000원대였어요. 그때. 무슨 공시가 나왔냐? 알가님 트레이딩. 그런 회사가 있어요. 상대 회사가 알가님 트레이딩이었어.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알가님 트레이딩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앵커님께 내가 그때 여쭤봤거든요. 무역회사 같죠?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죠? 이제 기억나실 거야. 근데 그게 내가 구글링을 검색을 해봤어요. 구글링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알가님 트레이딩은 단순 무역회사가 아닌 다국적 회사였습니다. 라고 분석을 해드렸고, 자, 이 회사는 어디에 중점, 거점을 두고 있는 다국적 회사냐?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 이런 중동 지역, 오일머니가 있는 쪽에 다국적 회사다. 분석을 드렸죠. 자,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 BHI라는 회사는 열병합 발전소. 얘들이 이제 화학 연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기 시작했어요? 전기, 즉 그린 에너지, 전력을 필요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분석을 하려면 자꾸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자꾸 뒤져보면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는 득도의 그 탄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카타르가 중동 지역 최초로 뭘 개최했어요? 월드컵을 개최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은요, 그 국가 간에 약간 경쟁 의식, 이 굉장히 심해요. 왜? 왕조 회사니까, 왕조 나라들이니까. 카타르 왕조 나라잖아요. 왕이 존재하고 왕자들이 존재합니다. 사우디 어때요? 왕이 존재하고 왕자들이 존재하죠. 그들이 정치를 합니다. 그죠? 카타르가 중동 지역 최초로 월드컵을 개최했어요. 아니, 이렇게 더운 데서
아니 어떻게 야, 씨, 야 자존심 상하네. 사우디아라비아가 뭘 개최하겠다 했어요. 얼토당토하는 걸 개최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중동 지역 최초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거기다 눈을 뿌리겠대. 그 스키장을 만들고 빙상장을 만들겠대. 아, 우리는 돈 얼마나 쓸까요? 써서라도 빙상장 만들어갖고 막, 이렇게 할 거야. 거기에 막대한 뭐가 필요하기 시작해요? 전기가 필요하기 시작했죠. 그 빙상장을 어디에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네옴시티에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빈살만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해가 되고, 두바이에 지금 제가 자꾸 갑자기 그 건물 두바이에 랜드마크가 있잖아요. 랜드마크가 그게 이제 1km가 안 돼요. 1km가 안 되고 한 800m 되는 높이의 랜드마크가 하나 있어요. 건물. 그 무슨 타워인데 그걸 내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이 타워가 두바이에 딱 있으니까 사우디 빈살만이 뭐라고 했어요? 야, 우리는 적어도 1km짜리지. 그 지금 1km짜리 짓고 있어요, 진짜. 높이 1km짜리 건물 짓고 있다니까. 누가? 빈살만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경쟁의식인 거야.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해됐죠? 그럼 또 경쟁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BHI라는 회사가 처음 계약했어. 알가님 트레이딩이라는 회사, 다국적 회사가. 그러면 그게 끝이겠느냐는 얘기 했잖아요. 그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계속 이어진다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전부 이해돼. 왜 역사를 공부해요? 역사 왜 공부해요? 과거를 되짚어 오늘에 적용하기 위해서, 오늘의 내 삶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역사 공부하는 거잖아. 그 관점에서 보라니까. 그럼 다 이해돼. 그러니까 그때부터 BHI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까지? 14,000원 하던 주식이 최근에 24,000원까지 올랐어요. 봐, 제 말이 맞다니까. 그 계약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지금 어디 하얼빈에서도 수주 계약이 또 나왔죠. 계속 나온다니까. 그거 참고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답지 같은 공시예요. 이 공시 분석 안 하고 내가 뭘 하겠다. 택도 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얼토당토 없는 소리야. 정답지 줬는데 왜 정답지 안 보고 자꾸 풀어요? 오픈북인데 부채가 안 보고 자꾸 풀어. 뭐 그렇게 똑똑해? 뭐 그렇게 다 외웠어? 뭐 그렇게 똑똑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라니까. 세계적으로 이걸 역사가 참 재밌는 이유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조 기술이 발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디겠어요? 지금 현세 시대의 세계적으로 단조 기술, 단조라는 것은 쇠를 두들겨서, 그죠? 쇠를 두들겨서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주조는 주형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주물을 부어. 그러니까 꽝 찍어내죠. 그러면 여기에 기포가 생길 수도 있고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포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주물은 무게도 무거울 뿐더러 뭐가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이걸 흔히 주철이라고 얘기하는데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단조는 어때요? 이걸 대장장이 포지드 단조, 포지드라는 뜻이 대장장이 뜻입니다. 포지드 단조라는 것은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쇠를.
두들기면 쇠는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강성은 높아지고, 그죠? 강성은 높아져요. 그 다음에 가벼워집니다. 세계적으로 검문화, 사무라이, 검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죠. 일본, 사무라이, 그죠? 영국, 결투, 펜싱, 그죠? 이런 나라들 있잖아. 앙가드 이러면서. 그런 나라들이 단조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철강 단조 기술이 가장 먼저 발달하기 시작한 나라가 어디다? 영국하고 일본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활문화잖아. 끝에 화살 촉에만 집중을 하는 문화고, 우리는 원거리 싸움이에요. 원거리 싸움. 가까이 붙어서 챙챙챙챙 이거 안 해. 촤다. 그죠? 이게 싸움이잖아. 그 각국의 문화에 따라서 발전하는 산업도 달라진다는 거죠. 이걸 다 이해하면 지금 현대 시대의 어떠한 흐름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니까. 그 역사 공부도 좀 하세요. 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해되면 굉장히 이 주식시장을 조금 인문학적으로 내가 언제 털어야 될 것이다, 언제 사야 될 것이다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도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니까 쉽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미래 경제의 바로미터. 뭐 여기에는 광고도 있을 수 있고요. 바로미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트렌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그랬는데 차트를 계속 얘기합니다. 망치형, 영망치형. 이거 백날 공부해가 뭐하는데 이거 공부하면 미래의 주가 예측이 돼요. 뭐 시험 봐. 왜 이런 걸 공부해 자꾸. 이런 중요한 거 바로미터, 경제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구나 하는 트렌드 이런 것들은 안 보고 계속 이런 걸 봐. 이유를 모르겠어 도대체. 이거 시험 보는 용이야 이런 거는. 이런 거 왜 봐? 이 지금 뭐 내 인생을 지금 시험으로 끝낼 거예요? 시험 아니잖아 이게. 여러분 주식 투자 왜 하세요? 제가 첫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뭘 왜 해요? 돈 벌기 위해서 하지. 그 돈을 버는데 돈만 벌겠다는 욕심만 그득하면 돈을 잃습니다. 이 시장은요, 불마켓, 황소도 돈을 벌고요. 베어마켓, 곰도 돈을 법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돼지는 돈을 잃습니다. 아시겠죠?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정확하게 돌아가더라도 큰 길을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그걸 선택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서 오늘 다 잡아왔고,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것들 다 봤죠. 자, 그럼 이번 주 보자고요. 자, 우간다 에볼라 유행의 질병청 아프리카 7개국발 입국 검역을 강화한다. 이제 또 에볼라야. 코비드 19 가고 나니까 또 에볼라야. 근데 이런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런 그 대형 바이러스들, 즉 우리가 미코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죠. RNA 계열의 미코바이러스들은 앞으로 점점 더 유행할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의학이 발달에 따라 의학만 발달한 게 아니에요. 얘들 바이러스들도 내성이랑 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저 스스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감기 앓으신 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최근 감기가 어렸을 때 감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훨씬 독합니다. 훨씬 강력해요. 이유는 뭘까요? 아니 지금 세월이 지났는데 내가 지금 그 몸집도 커지고 있는데 왜 걔가
왜 더덕해졌어? 이유는 하나죠. 개도 발전한 거예요. 그죠? 의학도 발전했지만 개도 발전한 거예요. 그 각가지 질병이 근데 옛날에는 또 이 사회적 배경이 이렇게 글로벌하지 않았어요. 아프리카 갔던 사람이 한국에 오고 한국에 왔던 사람이 프랑스 가고 프랑스 갔던 사람이 다시 아프리카 가고 이런 게 없었어. 근데 지금은 어느 국가에서 딱 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다음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왜? 다들 지금 놀러 나가잖아. 여행 가고 비즈니스로 가고 그죠? 우리 앵커님 이제 또 심심할 것 같아서 또 여쭤봐요. 작년에 해외여행 몇 번 갔어요? 저 2번 갔습니다. 다 2번 갔잖아. 우리 저 대학교 때 하고 지금 앵커님 30살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30살 전에 거의 비행기 탈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하고 다른 거야. 뭐 여기는 두 번 간 거죠. 사실 작게 간 거죠. 친구들에 비하면 그죠? 네. 보통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앵커님 나이대 분들이 해외여행을 1년에 적어도 4-5번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잦은 교류가 되면서 질병도 빠르게 확산이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는 결국은 대형 바이러스균들, 특히 전파력이 강한 RNA 계열의 미코바이러스들은 굉장히 빠르게 세계적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시젠. 주가의 흐름이 살짝 보이기 시작하죠. 이건 뭐다? 이건 지금 뭐다? 이게 중장기예요, 단기예요? 단기예요.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오는 고구간을 노리는 거야. 단기적 관점에서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죠? 단기적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최근에 거래량도 좀 수반이 되고 시작하고 있다. 이 거래량 수반이 됐는데 요거 앞선 거래량이에요. 그죠? 근데 자, 잘 보시자고. 요거하고 지금 시젠하고 비슷한 차트가 있어. 뭐가 있어요? 수젠텍. 그다음에 랩지노믹스. 다 뭐예요? 똑같아, 차트가. 뭐예요? 진단키트 쪽이에요. 근데 진단키트 이렇게 차트 보고 거래량 보니까 단기적으로 추세를 탈 만한 자리에 놓여 있다는 거지. 그중에 가장 강해 보이는 게 사실은 수젠텍이에요. 실적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젠, 그 다음에 랩지입니다. 랩지노믹스. 이게 단기적 관점에서 볼만한 종목이에요. 뭐 아무리 단기적인 관점이라도 이걸 보고 단기를 잡아내야지. 뭐 신문을 보고 야 이게 8개국, 7개국 입국 검역이 강화된다고? 야 그럼 그 7개국이 지금 어쨌든 왔다 갔다 해보면 지금 계속 늘어나겠네라는 게 대강은 느껴지죠. 그럼 지금 이게 살짝 나온 기사야. 근데 이게 본격화되면 이 차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사실 뭐 아프리카도 많이 지금 관광지를 많이 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는 얘기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그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치사율은 높지는 않은데 에볼라 바이러스가 그래도 위험하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면 결국은 이 경제지가 단기도 중장기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경제지를 잘 읽어야 돼. 자,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금 근데 내가 이거 한 가지 덜 설명했다. 지금 근데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보면 어제 셀트리온이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지금
살살 올라오죠. 살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앵커님께 그때 여쭤봤어요. 부모님 연세 여쭤보고 그들의 꿈이 뭐겠냐고. 무병장수, 그죠?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황은 지금 죽을 수가 없다. 얘기도 꼭 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제약바이오 쪽을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유한양행 지금 주가 흐름도 그렇지만 난 유한양행 지금 더 좋게 보고 있거든요. 뭐 리가캠도 마찬가지고. 그 리가캠에 뭐해서 오리온도 뭐 같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 업황들이 안 죽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시대의 관심, 즉 가장 두터운 인구층을 자랑하는 베이비 부모가 은퇴 세대로 들어갔고 그들이 한국 경제의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결국은 무병장수니까 제약바이오 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라는 얘기였죠.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설명하고 갑시다. 휴머노이드는 제2전기차죠. 이 휴머노이드가 뭐예요? 로봇이죠. 자, 주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와요. 옵티머스 1세대, 요거는 테슬라에서 나온 거고, 그죠? 피규어, 요거는 BYD죠, 그죠? 요거는 아틀라스인데, 요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 겁니다. 현대 거예요. 자, 이런 로봇이 점점 손가락이 자유로워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이제 로봇의 보급화는 곧 다가올 현실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로봇은 뭘로 움직여요? 2차 전지로 움직이죠. 그죠?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납산 배터리, 이게 배터리 시장의 예전에 주였어요. 그러다가 뭘로 넘어왔어요? 리튬 이온 배터리. 그죠? 그 다음에 삼원계 배터리, NCM, 니켈, 코발트, 망간,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렇게 넘어갔어요. 요게 이제 대다수 LNF, 뭐 에코프로, 그죠?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이런 회사들 다 요 삼원계 배터리 쪽이었어요. 근데 중국이 저가로 치고 들어온 게 있죠. 뭐예요? 리튬, 철, 그죠? 인산염, LFP 배터리였습니다. 포스페이트, 그죠? 포스페이트, 인산염, 철, FE, 그죠? 리튬. 요 인산염 가격이 훨씬 싸요. 인산철 배터리. 무게도 가벼워요. 근데 이게 삼원계 배터리를 못 따라온다고 생각했는데 LFP 배터리가 어느 정도 발전이 되면서 이게 많이 따라온 거야. 그러면서 지금 모든 우리나라의 삼원계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삼성 SDI 이런 회사들조차도 LFP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주의 하락을 가져온 건데, 자, 이 로봇주가 되면 다시 삼원계 배터리 쪽이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삼성 SDI 안 무너졌어요.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지금 월봉 차트를 가져온 겁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 상승, 월봉으로 보면 상승 추세상에서의 깊은 조정이 들어왔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 이거 마찬가지예요. 코스모 신소재. 이것도 월봉입니다. 전체적인 상승 추세상에서의 깊은 조정이었을 뿐이에요. 자, 요거 잘 참고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딱 끝! 공부처럼 투자도 왕도는 없는가 봅니다. 쉽게 갈 생각만 하기보다 그 정석을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 정석의 첫걸음은 공시 분석과 경제 뉴스에 있다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가실 분들 하단 자막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에서도 또 다시 찾아뵙고 또 강의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SB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회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